사진 찍어놓으세요. 저걸로 한 명씩만 찍어. 제곱이 x, o, e, k, x, r, b, w. 지금 하면 안 돼요. 안 돼. 네. 왜 또 다운로드 하다 보면 또 시간 걸리고. 이따가 다시 또 열어줄 테니까 그때 또 보면 잘 안 되면. 그리고 만약에 다운로드 안 되면 새로 또 파면 되니까. 그래서 여기 일단 자료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자료는 녹조예요. 녹차 때 같이 마시고 싶지만 그거 보고만 안 돼. 자, 그 바다. 바다는 적조. 자, 누가 한번 읽어볼래요? 그시죠? 녹조가 발생한 낙동강과 금강의 물로 재배한 쌀, 배추 등 농작물에서 독소가 검출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녹조 원인 세균인 남세균의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이 농작물에 옮겨졌다는 주장이다. 환경운동연합은 8일 서울 종로구 단체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1월 금강 하류 부근 정미소에서 수십반 쌀 한 20kg과 낙동강 증류 인근 밭에서 수확한 무 5kg, 낙동강 하류 밭에서 수확한 배추 15kg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을 이런 거 읽지 말자. 시스틴을 그냥, 검출한 결과 공개를 공개했다. 분석 결과 쌀에서는 1kg당 1.3 마이크로그램, 무에서는 1.85 마이크로그램, 배추에서는 1.1 마이크로그램의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네, 다음 읽을게요. 환경연합은 검출된 양과 대한민국 성인의 공육, 채소류, 하루 평균 섭취량 자료 어쩌고저쩌고 해서 하루 섭취량을 추산했고 이에 따라서 성인이 하루에 저만큼 먹는데 근데 이 수치라는 것은 0.685는 캘리포니아 주 환경보호구 여기 권고 기준에 따르면 1.8에 해당하고 또 OEH 뭐 뭔지 모르겠어 이런 단체에서 말하는 또 권고 기준으로 보면 6.3배. 그래서 기준이 두 개가 있는 거지. 여기 기준으로는 1.3배, 저기 기준은 6배가 넘게 저거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안 좋은 물질이 많더라야 녹조 때문에. 그래서 또 다른 권고 기준에 의하면 또 11.4배까지. 그리고 기준치보다 적게는 뭐 한 2배에서 많게는 10배 정도의 많이 감소됐다는 얘기야. 이로 인해서 간 이상도 생기고 염증도 생기고 정자수 감소 우리 남자들 큰일 났어. 이런 거 생긴대. 자, 토론 논제는 바로 이거예요. 없어. 소연이가 아닌데? 한 명 안 온다고 했었어가지고 한 명이 원래 안 온다고 그랬어가지고 숫자는 못거든요. 일단 네. 내려갈게요. 자, 우리나라에서 녹조와 적조가 발생하는 원인, 녹적조 발생하는 원인을 말하래. 근데 어제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니? 말하지 않아도 뭐라고? 알 수 있어. 말하지 않아도 정의 같은 거는 녹조가 뭔지 적조가 뭔지는 써야 돼. 그리고 여기에 알려주자면 무슨 조류가 뭐냐면 조류가 흔히 세 가지지. 미역 파사. 이것도 조류. 미역은 깨깨 이거 새 조류. 미역 해조류 또 바닷물이 흐르는 게 또 뭐라고 하니? 조류. 여기서 조류는 뭘까? 찌조류. 아무것도 그거하고 또 다른 조류야. 바로 바보류. 미세조류라고 하거든. 영어로 LG라고 하는데 그 이제 철자가 달라. ALGAE. LG가 뭐냐면 미세조류라는 표현을 써. 그래서 조류의 종류인데 플랑크톤이야. 아주 조그만 얘들이 새우가 먹는 그 플랑크톤 얘를 또 조류라고 그래. 조류가 벌써 4가지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그 조류 중에 녹조는 무슨 조류냐면 찾아보면 이제 나오지만 힌트 하나 준 거야. 녹조는 녹조류가 아니라 녹조류와 남조류. 남해니까 파란색이고 남색, 녹조니까 녹조류니까 녹색. 얘네들이 번식하면 녹조가 되고 적조류라고 안 하고 또 다른 말을 써. 조류 중에 종류가 붉을 또 한 분이 뭐가 있니? 적자 말고 홍조류. 그냥 홍조류가 바다에선 적조.
남조류와 녹조류는 강에서 녹조 이렇게 해갖고 여기에 말하지 않아도 처음에 녹조의 정의와 원인 이렇게 써주고 그 조류를 써주고 그 다음에 왜 발생하는지 원인을 이제 쓰는 거야. 그러니까 번호는 크게는 원인 및 아니 정의 및 원인 1번 말로만 할 거야. 다 지난 시간보다는 좀 대충 알려줄 거야. 2번 뭐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 근데 우리한테 미치는데 크게 보면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좀 전에는 이것은 뭐냐면 요 내용들은 위에 있던 건 우리한테 직접적인 피해를 끼치는 것들이 있잖아. 먹으면 뭐 어쩌고 저쩌고 이상해지고 칼가 어쩌고 저쩌고 우리가 직접적인 피해도 있지만 우리가 마시면 또 바다나 강에 누가 사나요? 물고기가 살죠. 특히 우리 양식장이 피해가 더 크겠죠. 그래서 어류의 피해로 인한 부차적으로 2차적으로 우리한테도 피해가 오는 게 있어. 첫 번째 망하겠지. 우리 아버지가 양식장 하시는데 녹조하면 그냥 10억 날아가시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피해도 있지만 또 얘들이 먹잖아. 먹고 쌓여. 이런 걸 뭐라고 하니? 그리고 더 큰 놈이 또 먹고 쌓이고 죽음속 이런 거거든. 이런 걸 생체 농축이라고 해요. 그래서 얘들이 먹지만 먹었는데 애들 또 우리가 먹게 되는 거야. 아직 농축식 액기스를 녹차할 때를 마시는 거야. 자, 그래서 이게 이제 2번이 되겠지. 1번 녹조의 원인, 정의 및 원인. 2번 미치는 영향. 3번 얘가 이제 3번이 어려운 거지. 해결 방안. 약 원인은 크게 녹조의 원인은 크게 세 가지야. 녹조가 발생 원인 처음에 한겨울에 걸릴까? 한겨울보단 여름이었지. 왜 그럴까? 아까 미세조류라고 했잖아. 얘가 추운 데서 자기 할까? 더운 데서 자기 할까? 당연하겠지만 우리는 몇 도? 우리 체온은 36.5도. 약간 보통 이런 균들이 30도 이상에서 잘 자라. 근데 여름에 막 폭염이 있고 30도, 막 35도 이렇게 올라가니까 얘들이 자라기 좋은 환경이 되니까 온도가. 그래서 고온. 두 번째, 우리가 못 먹으면 못 크잖아. 얘들도 먹어야 큰단 말이야. 그래서 영양이 풍부해야 돼. 바로 얘네들이 먹는 영양은 어디에서 오냐? 바로 음식물 쓰레기와 축산 폐수야. 축산과 이런 음식 쓰레기들이 막 강으로 흘러들어가. 그러니까 따뜻한데 얘들이 먹을 것이 잔뜩 생기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물살이 계곡 같은 데 쫙 하면 먹고 자라려고 했는데 쓸려나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느린 유속. 이 세 가지야. 답은 외웠지 다? 고온, 부영양화. 영양이 부자됐다. 그래서 부영양화 그리고 느린 유속이야. 원인은. 자, 그리고 유기물이 자라는데 영양덩어리가 많다고 했잖아. 자꾸 이것은 좀 외워두는 게 좋다. 고등학교 가서도 촌스럽게 내가 중학교 때 이렇게 읽었지. 축구 선수가 촌스럽게 PK도 못 차니 PK를 딱 찼는데 혼자 뒤집어져. 그래갖고 PK도 못 차고 혼자 넘어졌어. 촌스럽지. 그래갖고 PK도 못 차면 촌스러운 거야. 자, 이게 뭐냐면 유기물의 주요 원소야. 촌스럽게 PK도 못 차니. C 탄소, H 수소, O 산소, N 나트륨, 질소 비슷했어. S 모를 텐데 황, P 인, K 칼륨. 그래서 CH5는 뭔지 알겠지? 네. 이게 뭡니까? 광합성. 가운데 하나가 더 있어야지. 햇빛. 햇빛. 그러면 이산화탄소와 물이 만나서 포도당이 만들고 근데 다 66을 써줘야 돼. 66 이렇게. 그러면 얘가 포도당이 만들어지고 이게 무슨 뜻이야? 그러니까 광합성을 하면 생명체는 얘를 얻는다. CH5는 풍부하게 얻는다. 그러니까 뭐냐면 CH5는 빛만 있다면 태양만 있다면 어떤 유기물들이 쉽게 얻을 수 있는 거야. 근데 주요 원소가 요거라고 했는데 얘는 그러니까
그렇게 영향을 안 끼쳐. 항상 풍부한 거야. 문제가 이제 밑에지. NSPK가 있어야만 막 자라. 근데 N은 공기 중에 많지만 이거 식물이 직접 흡수하지 못해. 뿌리옥 박테리아 이런 놈만 특수하게. 그래가지고 농사를 질 때 무엇을 줘야 되냐? 무슨 비료? 질소 비료. 그 다음에 P는 인산 비료. 그 다음에 K 칼륨 비료. 얘를 줘야 돼. S는 광물에서 이렇게 흘러나와. 광물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에 얘네들이 주요 원소인데 NP 이렇게 하고 실제로 농사를 질 때 질소 비료, 인산 비료, 칼륨 비료를 줘야만 농사가 돼요. 자, 미세조류도 똑같아. 나머지는 괜찮은데 요놈 NPK가 있으면 이제 막 자라는 거야. 특히 N과 P. N과 P가 있으면 막 자라. 근데 N과 P는 유기물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먹는 음식물에 N과 P가 많겠니 적겠니? 저거 음식물도 죽은 거야 사는 거야. 원래 살아있던 걸 우리가 먹은 거잖아. 뭐 책상 먹는 사람 있어 이런 거? 무기물? 아니 고기 먹거나 식물 먹거나 유산균도 먹긴 하네. 얘네들이 다 유기물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뭐냐 우리 음식물에 먹다 남은 쓰레기들은 N과 P가 많다 이 뜻이야. 그리고 축산 소가 응아해서 먹고 배설이 여기에도 N과 P가 많다는 얘기야. 그래서 똥에도 영향이 많다 이 얘기야. 그래서 예전에 똥 같은 거 비료로 썼잖아. 그렇지 비료로 썼지. 그래서 소, 돼지, 뭐 닭똥 같은 거 막 바로 하면 독성이 있으니까 발효를 시켜서 몇 날 며칠을 그래서 비료로 많이 썼던 거야. 화학 비료가 있기 전에. 자 그다음에 그래서 창의적인 해결 방안을 해야 되는데 해결 방안도 두 가지가 있지. 큰 틀에서 보면 첫 번째가 안 생기도록 하는 쪽의 방법이 있겠지. 예방하려면 아까 뭐 유속이나 근데 기온은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우리가 태양한테 야 너 그만 비춰 라고 말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기온 부분은 이렇게 딱히 없지만 유속이나 영양화 쪽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야. 축산 폐수가 어떻게 흘러들어가지 못하도록 모니터링 하거나 또는 축산을 법으로 그렇게 정하면 굶어 죽겠지. 대신 과학 기술이니까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거 힌트 하나 알려줄게. 그게 배양육이야. 실험실에서 고기를 동물세포를 키우는 거야. 동물세포 자기가 걔네들 해가지고 고기를 딱 만드는 거야. 근데 지금은 아직 활성화가 왜 안 됐을까? 좋잖아. 그렇지 이거야. 이거 너무 비싸서 이만큼 했는데 그냥 소고기 사 먹으면 2만 원이라면 요거 100만 원 주세요. 그럼 누가 사 먹니? 근데 뭐든지 그러자. 처음 나올 때 비싸지만 스마트폰 처음 나왔을 때 핸드폰 내가 대학교 때 핸드폰이라는 게 처음 나왔거든. 이렇게 큰 거. 그만한 살 영화야. 이 정도 돼. 내가 운동기 눈도 있어. 얘는 무거워서. 얘가 그때 당시 300 얼마였는데 그때 대기업 한 달 월급이 50~60만 원이었어. 약간 6개월 월급을 모아야 이걸 사는 거야. 왜 비쌌다? 몇몇만 쓰니까. 대중화가 안 되고 몇몇만 쓰는 사람들만 쓰니까 얘가 지금으로 따지면 1,000만 원이 넘었다는 뜻이야. 이거 하나에 한 1,500, 2,000만 원 됐다는 뜻이야. 그런데 가능성이 있는 거지. 배양육이 지금 비싸지만 대중화 많이 활성화가 되고 단가가 떨어진다면 축산을 조금 줄일 수가 있는 거지. 그런 식으로 방법을 하나 알려줬으니까 과학기술적인 정책적만 말고 과학기술 모니터링 하는 것도 뭐 철저히 감시하고 처벌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과학기술 냄새가 나야 된다고. 뭐 AI든 드론이든 뭐 이미지 분석이 뭐가 그런 과학 용어들을 넣어줘야 되는 거야. 자 그다음에 이미 발생한 걸 또 막을 방법도 있겠지. 그래서 이미 흘러가고 있는 걸 뭔가 물리적이든 화학적이든 생물학적이든 뭔가 방법을 통해서 얘를 다시 물에서 없어지도록. 그래서 큰 테마로 예방 쪽과 피해 입는 것 얘네들이 있는 유기물들을 회수하는 방법. 또는 플랑크톤, 녹조 얘네들을 또 회수화해서 어떻게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면 돼. 자, 그리고 기존에 여기에 실시되는 방법을 개선해도 괜찮은 거야. 여기에 보면 녹조 현상의 원인과 대책 써 있고 참고하면 돼. 그리고 요걸 몇 번으로 참고하고 여러분 검색을 더 해도 돼. 그리고 아까 말한 1번, 2번은 요거 위주로 정리하고 3번 해결 방안은 AI를 써도 된다고 해서 나는 근데 학교에선 쓰지 말라고 하면서 안 쓰면 돼.
써봤다가 뭐 안 쓰라고 그냥 하면 되는 거지. 근데 지금 그런 AI를 이용하라는 뜻은 아이디어를 얻기 위한 용도야. 그래서 그런 걸 하다가 재밌는 아이디어네? 그러면 잘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 정리가 돼 있을게. 1번과 2번은 주어진 자료 안에서 조금 하고 저감 대책도 여러 가지 있지만 대부분 정책적인 얘기야. 과학기술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힌트를 얻어서 여기에다가 AI한테 물어보고 여기다가 과학기술적인 뭐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뭐가 빨리빨리 아름다운 게 만들어져요. 녹조 원인과 해결 방법도 써있죠. 녹조 발생원이 여기도 이렇게 써있어요. 기온 상승과 연관돼 있고 또 피해도 써있고 그다음에 해결 방법도 여러 가지 써있지만 대부분 정책적인 얘기들이야. 여기도 또 문제 해결에 대해서 뭔가 이제 우리가 과학 용어 하나 건질 게 생겼네. 응집제, 응집, 모집, 결집, 뭔가 집 모아지는 거잖아. 응집, 이게 뭉치는 거야. 응집이 뭉치는 거야. 자꾸 얘들 녹조류들을 니들 이리 온. 이게 응집제야. 그래서 여기에 써있는 거 플러스 알파를 검색하면 응집제 뭔가 화학 성분도 넣고 최신 기술래 어떤 교수님 요것을 이렇게 해가지고 미싱하고 딱 했더니만 효과가 기존보다 50% 좋아졌어요. 그런 내용을 쓰는 거라고. 그래서 여기에 기술 개발을 더 하고 어떤 걸 첨가하고 어떻게 하면 더 거기에 여러분 응집제 무슨 화학 물질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돼. 과학 토론이니까. 그냥 좋은 응집제를 개발한다. 끝. 아니라고? 그리고 여기에 적조 방제 시스템, 원인 물질 여기에서 또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뭔가 이런 시스템들을 만들면 돼. 자, 이건 많지 않으니까 우리나라 또 여러 가지 축산 사례들도 나오고 기왕이면 숫자들이 들어가는 게 좋아. 다시 한번 이제 노트북을 키시오.